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시사 관련 그 중국 정승절 참가 불가론 이런 제목으로 소개할까 합니다. 예. 지금 갑자기 이게 제가 이걸 만들게 됐어요. 예. 원래 다른 거 좀 준비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급작스럽게 이게 또 언론에 나와가지고 요 관련된 게요. 뭐냐면은 우리가 어차피 외교 관계 있잖아요. 그죠? 예. 서로 상호 존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이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일방적으로 또, 뭐라 그럴까? 외교적인 역학관계에서 밀린다 그럴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국민 여론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1. 분위기 문제. 지금 민심이랄까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지금. 예? 뭐 여기 썼죠? 서해 구축물 사태, 그죠? 예, 원래 서해안 경계선이 그게 잠정적으로 중간선, 국제법상 중간선이 그게 타협이 안 돼가지고 잠정 수용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구축물 이루어지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있죠. 이게 일방 강압 책이죠. 우리 동의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화공정. 뭐 이건 언론에 많이 보도됐잖아요. 우리 문화적인 거, 전통문화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동북공정. 이건 뭐 과거부터 너무나 많이 얘기된 거고요. 그 다음에 구단선 문제. 이거 지금 남중국해 문제지만 이게 국제법에 따라서 안 하고 지금 일방 이것도 강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것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진행형이거든요. 서해 구축물 사태, 문화공정, 동북공정, 구단선 문제 이거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럼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거죠, 그죠? 2. 건강한 한중 관계는 중국의 일방 행위로 파탄 상태에 있다. 예. 지금 이제 외교 관계 있고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간에 여러 가지 뭐 한한령 아니어도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양쪽보다 질적으로 국민 정서는 파탄난 상태다. 예. 우리나라 지금 특히 젊은 층들 반중 여론이 굉장히 높은데 그게 이유 없이 높은 게 아니고 다 이러한 이유가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3. 지중, 친중, 종중, 충중. 제가 이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 성립 이후에 많이 발전됐죠. 교육 관계라든가 또 교류, 비즈니스라든가 문화교류 또 뭐 관광계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가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객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지중. 뭐 지중은 중국에 대해서 또 관심 있고 아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뭐 어려서부터 삼국지 이런 거 유명하고 그러지만 또 중국의 역사나 문화. 대개 이제 지중이 되면 중국에 일단 호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 또 친중. 특히 이제 중국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저도 이제 중국의 역사 문화 존중합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의 지식층들 문화나 역사적으로 아까 삼국지 언급했지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문학 작품이라든가 또 그래서 이런 지중 친중 될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특히 지식인들. 근데 여기 지중 친중을 이런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 종중 충중이 되면 안 되겠다. 되겠다. 이게 저는 여기까지가 대드란이라고 봐요. 우리가 뭐 친미든 친일이든 친러든 말이에요. 친중 외국 하더라도 이게 대드란에 있는 거다. 종중이나 충중이 되면 안 되겠다. 특히 중국이요. 여기
이제 여기서 종종은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요새 그 언론 본 그 중국의 그 이런 종중적인 태도, 뭐 아니 언론 일부, 예? 또 이 사법부나 또 행정부나 또 공기업이나 아니면 기타 그 기득권층, 특히 이제 기득권층의 문제죠. 그 눈에 안 보이게 이런 종중이나 충주적인 태도는 이건 문제다. 뭐 친중까지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또 그 비즈니스 관계도 있고 또 한중 관계 또 그 외교라든가 기타 비즈니스 또 문화 교류 또 업무 교류. 근데 친중을 해서라도 그 종중 충중이 되면 안 되겠다. 여기 뭐 말할 것 없죠. 이 충중은 뭐 일부 정치인들 아주 눈살 찌푸는 거 많이 나왔잖아요. 옛날로 치면 그 모하 사대주라고 할까? 이 종중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충중은 제일 위험한 거. 이건 매국노죠. 매국노 뭐 기술 유출한다든가 아니면 그 매국적인 태도를 취한다든가. 종중은 그쪽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든가. 중국의 영향이 있잖아. 이걸 갖다가 너무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국가이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아마 어느 정도 본인들은 알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무래도 또 여러 비즈니스라든가 또 업무 교류 또 여러 가지 또 관광객 교류도 많고 중국하고는 뭐 엄청나잖아요, 교역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요거는 지켰으면 좋겠다. 특히 또 일부 정치인들, 일부 언론, 일부 또 사법이라든가 공직계통 또 근본적인 거는 총체적으로 기득권층 일부에서 이런 종중 충전적인 태도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 이걸 강조하고 싶고요. 자, 역사의 웃음거리가 되지 말자. 과거에 우리가 중국 전성기를 참가한 적 있잖아요.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러니까 이게 그 분위기, 국내 여론이나 민심 이런 것도 살펴야 되는데 이게 좀 다른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나중에 삼천포로 빠진다고 그런 표현도 썼는데 그게 안 맞는 거다. 그게 역사 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다 이거죠. 먼저 중국 역할에 대한 오판. 이 원래 외교 안보는 원교 군공, 그죠? 그 중국과 외교한 걸 스무스하게 건강한 한중 관계는 좋은데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전에 동영상 했지만 그렇죠? 북한 비핵화 중국은 영향력 없어요. 우리가 남북 통일 북한 비핵화 중국은 북한 핵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는 거고 실질적인 영향력이에요. 그다음에 남북 통일도 중국은 EEJ 정책도 있고 또 여러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주변국들 또 통합되거나 강국이 되는 거 원하겠어요. 중국 역할론에 대해서는 너무 기대감을 가지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중국이 일반 강화 외교에 대한 부실 대응.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특히 문재인 정권 때 중국에 가서 그런 여러 가지 모욕적인 그런 거를 받았죠. 태우를.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후대의 역사책에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이 썼어요. 역사의 웃음거리가 되지 말자. 아니 100년 후, 200년 후, 1000년 후 다 역사책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역사 웃음거리가 되지 말자 이거는. 우리가 기본은 지켜야겠다. 중국의 일방적인 그런 강화 외교에 대한 그 부실 대응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럼 뭐냐 구체적으로 뭐 이제 앞에 언급이 됐지만 좀 뭐 예를 들면 요새 중국이 먼저 얘기했죠. 중국이 여러 가지 그 부당하게 나오는 것들 그거를 그 당당하게 대응을 해야겠다. 중국의 일방 강화 외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뭐 교류 줄이면 돼요. 그리고 필요시에는 그 한중 외교단절, 그 외교단절 두려 말아야 된다. 그리고 만약 교육 축소나 되면 좀 GDP 감소하면 돼요. GDP 수준 있잖아요. 뭐 50% 감소되든 3분의 1 감소되든 우리가 감소를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익이 뭔지도 좀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다. 국익이란 무엇인가? 국익 보통 통상은 뭐 어떤 그 경제적 이익을 많이 생각을 해요. 특히 정치인들. 오히려 경제인들보다 정치인들이 더 그런 것 같아. 뭐 국익. 국익 우선. 근데 이거는 특정 대통령이 아니라 옛날 우리 역대 대통령들 보면 이 국익 많이 언급하거든요. 근데 국익이 뭔가? 국익은 일단 경제 이익을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역, 뭐 교역에 의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밑에 저는 이 관계이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소홀히 되기 쉽거든요. 3번. 2번 안보이익. 안보이익은 이제 독립이죠. 국가의 그 정체성 유지하고 민족의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 이 안보이익은 이제 그래서 지금 한미동맹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미동맹. 그래서 안보이익은 이제 결국 독립인데 그죠? 속국이 되거나 뭐 그러면 안 되니까 합방이 되거나 과거 일본에 그 합병됐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그 경제이익, 안보이익은 많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제가 만든 말이에요. 관계이익이라는 게 또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뭐냐면 우리가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이게 중국이 강화 외교에 그 항복해버린 말이에요. 국민 스트레스가 있다. 국민 스트레스. 이건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더 큰 거예요. 무역 흑자 100억 달러, 500억 달러, 1000억 달러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돈보다 더 큰 거다 이게 국민 스트레스가. 제대로 대응 못하면 요새 서해안 사태도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죠. 충분하게. 그죠? 어차피 구축물 지금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구단선 문제도 그 대응 못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 일기 때도 충분히 대응 못하고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을 할까? 구단선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 스트레스라는 이것도 국익으로 좀 봐줘야 된다. 그렇잖아요. 어떤 건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좀 밥맛 떨어질 때 그런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옛날 전에 문재인 정권 때 그 말도 못했잖아요. 거기서 뭐 기자 폭행 사태도 있고 뭐 또 가서 대우를 충분히 못 받고 그죠? 대통령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이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 오히려 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이것이 원래 정치인들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 대통령 때 한미 정상회담 제가 연기하라 그런 적도 있었는데 뭐냐면 원래 정치인들은 성향이 좀 그래요.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고 앞에 가서 말이야 뭐 어딨게 말이야 정상회담 해가지고 말이야 딱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해외 정상들하고 악수하면서 폼 날 거 아니야. 전 세계 뭐 언론 또 국내 언론 대해서 악수하고 뭐 사진 뭐 찍고 말이야 언론에 뉴스를 타고 말이야. 그런데 너무 기분 내는 것보다는 좀 정상회담 좀 안 하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또 늦추면 어때? 과거에 너무 대외관계에 너무 지나치게 목을 매면 안 된다. 우리 뭐 과거에 이 고려 시대 때도 그랬죠.
고려 시대 때 그 송나라와 관계 있었는데 우리가 그 거란을 한번 전쟁을 한다면 다시 요 나라 다시 한번 이제 그 보복전에 한번 동맹을 하려고 그랬는데 송나라하고 관계가 안 좋았죠. 그때 관계 거의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단절 형태나 마찬가지였고 어떤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그건 잘한 거죠, 그죠? 너무 그 일방적으로 구애를 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 정상회담 목을 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옛날부터 그렇지만 정상회담 안 하면 어때요? 또 늦추면 어때? 뭐하러 뭐 정상회담에 목을 매요? 아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를 존중해야 우리도 정상회담 하는 거지. 우리 그쪽에서 우리를 개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동북공정, 문화공정, 뭐 서해안 구축물 사태도 그렇고 상대가 우리를 존중해야 우리도 존중하는 거고 그래야 정상회담도 하는 거지. 뭐 저기 이 개무시당하고 있는데 무슨 뭐 정상적인 그 뭐 되겠어요? 외교관계고 정상회담이고. 7. 대정책은 항상 국민 여론과 민심 동향을 살펴 3000%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죠? 3000% 빠지는 일이 없어야 돼요. 과거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전승절 참가 놓고 그 말이 많았던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 앉을 자리인지 아닌지. 그리고 앉을 자리라도 때가 있다. 지금 때가 앉을 자리인지 아닌지. 또 정상회담도 그런 거 아니에요. 때로는 뭐, 연기되기도 하고, 또 무산되기도 하고, 또 늦춰지기도 하고, 과거에 그 한미 정상회담도 또 뭐 반드시 잘 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늦춰지기도 하고, 또 무산되기도 하고, 또 그 관계가, 양국 관계가 좀 안 좋아질 때는 또 늦춰지기도 하고, 또 그러기도 하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정상회담도 그렇고 또 외교 관계도 너무 목을 매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중국과 잘 지내고 싶은데 건강한 한중 관계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국민들은 한국과 중국 간의 그 정상적인 그 외교 관계, 어떤 건강한 한국 중국 관계, 건강한 한중 관계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그렇게 안 하니까, 그죠? 우리는 정상적인 한중 관계를 원하는데 중국은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럼 어떡하죠? 그럼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거리 두기 해야 되는 거고 정상회담이고 전승절 참석이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악화되면 외교 단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GDP 좀 감소하면 어때요? 응? 뭐 교육 축소돼서 GDP 감소해야 된다. 절반이다. 3분의 1이도. 고려 시대에는 오랜 세월 감소했어요. 고려 시대에는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가 오랜 기간 단절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정치 외교 관계. 물론 교육도 왕성하지 않았죠. 축소되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당당하게 대응을 했는데 그 송나라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의 또 우호적인 그런 저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거리두기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국가의 국익을 경제 이익을 많이 생각하면 안 된다. 무역 흑자 좀 줄면 어떻고 또 무역 적자 뭐 저기 하면 어때요? 우리나라 조금 못 살면 어떠냐 이거죠. 예? GDP 무역에 의한 그 악영향으로 GDP가 뭐 30% 감소했다. 뭐 50% 감소했다. 그럼 어쩌냐 이거요. 그럼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뭐죠? 국민 스트레스인데 이 관계 이익도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그러면 만일에 교육 관계 축소되면 다른 나라하고 하든지 우리 저기도 그렇죠. 한한령 내릴 때 어떻게 했죠?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중국이 한한령 내리니까 어떻게 되세요? 중국을 안 가고 우리나라 가수라든가 연예인들
동남아, 뭐 남미, 유럽 이런 쪽에서 성공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서 한한령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있죠? 한류가 더 확산이 됐다. 유럽, 뭐 남미, 동남아시아, 또 중동. 그러니까 중국 하나만 보고 목을 맬 필요가 없이 우리가 그 관계익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한국과 중국이 정상적인 관계를 원하지만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중국과 잘 지내고 싶은데 중국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어떡할 거냐 이거요. 그럼 도리가 없다. 도리가 없다. 그래서 중국에도 그런 거 있죠. 뭐 메이파츠라고 하는데 메이어파츠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하겠냐 이거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서해 구축물 사태, 문화공정, 동북공정, 구단선 문제 이런 거 풀리지 않으면 한국과 중국이 관계 정상화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전승절 참가는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요즘에 20대 저는 청년들 있잖아요. 10대, 20대가 지금 반중 정서가 엄청나죠. 뭐겠어요? 우리가 무조건 반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자, 이 시간에는 한국 대표단의 중국 전승절 참가 불가론과 관련돼서 시사 해설을 올려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